안녕하세요. 김대영의 혈액사랑 혈액종양내과 전문의 김대영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대장암은 어떻게 치료하는지 그 치료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대장암으로 진단이 됐다 했을 때 그 내시경을 가지고서 조직 검사를 해서 대장암이 확인이 됐다. 그 다음에 CT나 PET를 촬영을 해서 이게 수술이 가능한 것인가, 수술을 하기에는 너무 전이가 많이 돼서 수술이 어려운가를 확인을 한다고 했었고, 만약에 전이가 없고 수술이 가능한 상태다 그럴 경우에는 가급적 수술을 진행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간혹 이런 의문을 가지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만약에 내가 아주 초기 상태면은 내시경만 해서도 충분히 치료가 될 수 있지 않은가. 내시경으로 우리가 종양만 떼내듯이 해서 완전히 제거를 한다면은 그걸로 치료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보통 대장암의 경우는 내시경을 가지고서 치료할 수도 있기는 합니다. 아주 초기 단계에서는요. 즉, 암세포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 대장암의 조직에서 이 점막에만 분포하고 있는 아주 극히 초기 단계에서는 이 점막 부분만을 다 떼내는 식으로 해서 치료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건 굉장히 극히 일부분입니다. 전체 암의 몇 퍼센트 되지 않는 굉장히 드문 경우고요. 그래서 내시경을 통해서 조직 검사로 진단이 됐다고 하면은 사실 이게 대장암이다 라고 판단이 되면은 원칙적으로는 수술을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수술을 함으로써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첫째는 혹시 이 떼낸 부분 이외에 나머지 부분들까지도 퍼져 있을지 모르는 암세포도 다 제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로는 수술을 해서 떼낸 상태에서만 완벽하게 이게 몇 기인지를 정확하게 병의 기수, 즉 병기를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보통 수술을 할 때는 이 암이 있는 부분보다 조금 더 넓게, 즉 우리가 세이프티 마진이라고 하는데요, 조금 안전하게 이 바깥에까지 암이 침범했을 가능성을 고려를 해서 대개 몇 센치 정도를 더 절제를 해서 혹시 우리가 눈에 보이는 부분 이외에도 이 미세하게 그 옆에까지 침범을 해 있을 수 있는 암세포들까지 다 제거를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더더욱 수술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내시경으로 우리가 치료할 수 있는 경우는 이게 암으로 되기 전 단계인 용종 단계하고, 그 다음에 제가 선암이라고 보통 선종이라고 얘기를 하죠. 암이 되기 전에 양성종양인 단계의 선종, 그리고 악성으로 됐을 때에는 아주 초기 단계, 이 점막에만 분포를 하고 있는 초기 단계에서만 내시경으로 치료가 되는 것이지, 원칙적으로는 이게 악성으로 진단이 됐다고 하면은 수술을 해서 우리가 확인한 부분보다 조금 더 넓게 잘라내서 완전히 암세포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치료하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러면은 우리가 이제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조직 검사를 했고 CT를 했는데 병이 몇 기라는 것이 대충 우리가 예상이 되는 거죠. 즉, 수술 전에 사진을 찍고 CT를 찍고 조직 검사를 해서 이게 대강 몇 기일 것이다 라는 것이 예측을 하는 수술 전 병기하고, 수술을 해서 나중에 이게 정말로 맞는 건지를 확인을 하는 수술 후 병기라는 것이 따로 있는데, 대부분은 일치하긴 하지만은 수술하기 전보다 수술한 이후에 알고 보니까 조금 더 병이 더 많이 퍼져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병기라는 것은 수술한 이후에 수술 후 병기를 얘기를 하시는 것이지, 수술 전의 병기를 가지고서 이게 몇 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고, 수술 전의 병기를 가지고서는 이게 수술이 가능하겠는가, 또 수술 전에 다른 치료를 같이 해서 조금이라도 완치율을 높일 수 있지 않은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할 때에 우리가 그 병기를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조직 검사를 하고 CT를 찍어서 수술 전 병기를 확인을 했더니 병기상으로 봐서는 충분히 수술은 가능하겠는데 수술 전에 항암 치료를 미리 해서 조금이라도 치료를 높여야 되겠다라는 목적으로 하는 것을 영어로는 네오 어주반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우리나라 말로 해석을 하면은 수술 전에 한다고 그래서 앞선자를 써서 선행적 항암 치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행적 항암 치료는 다시 말해서 수술 전이나 방사선 치료와 같이 어떤 치료를 하기 전에 하는 항암 치료를 말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선행적 항암 치료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암 중에서는 대장암이 하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행적 항암 치료를 할 때에 이제 우리의 목표는 뭐가 있냐면요. 이렇게 5가지 정도를 요약을 할 수 있는데요. 자, 첫째는 우리가 조직 검사를 했을 때 그것이 아무리 초기 단계라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미세한 병들이 이 주변으로 퍼져 있을 수도 있어요. 문제는 이 퍼져 있는 것이 우리가 수술을 해서 잘라내려고 하는 예상하는 부분보다 더 멀리 퍼져 있는 경우는 이거는 아주 작은 병이기 때문에 실제로 CT 팩트를 찍어도 다 보이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을 미리 예상을 해서 아주 넓게 자르면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시는데 과연 어디까지 넓게 잘라야 되겠습니까? 장 전체를 다 드러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아주 초기 단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드물게는 이 장 바깥을 넘어가서 이 장 주변에 있는 임파선이나 아니면 먼 장기, 간이나 폐 같은 데에서도 혹시 암세포가 조금이라도 가있을 확률은 항상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미세한 전이까지 전부 다 없애겠다 이런 목적으로 하는 것이 선행적 항암 치료의 하나의 첫 번째 목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종양 크기를 감소시킨다 이렇게 되겠는데 만약에 암세포가 처음에 한 3cm 정도 된다 이렇게 됐으면 뭐 이거 그냥 수술로 떼내면 되겠죠. 그런데 암세포가 생각보다 커요. 상당히 많이 떼내야 돼요. 또 암세포가 혹시 주변의 장기, 간이라든지 비장 같은 데를 침범을 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물론 수술을 해서 이 부분까지 다 잘라낸다면 좋긴 하겠지만은 이게 애매한 경우에는 이런 것을 수술 전에 미리 확인을 해서 우리가 그걸 어차피 수술을 해서 떼낸다고 하더라도 간이나 비장까지 전부 다 떼내기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또 되도록이면 우리가 떼낼 부분을 조금이라도 적게 떼내는 것이 유리하겠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을 때는 이러한 선행적 항암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암세포, 암덩어리, 종양덩어리의 자체의 크기를 감소시키는 목적으로 하는 것이 두 번째 목적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도 굉장히 중요한 목적인데요. 항암제의 감수성을 확인한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만약에 내가 수술 이후에 항암 치료를 계획하고 있다. 재발을 막기 위해서 항암 치료를 추가로 하겠다.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항암제가 이 암에 잘 들을 것이냐를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대장암 같은 경우는 우리가 대장암에 잘 사용하는 항암제들이 있어서 그 항암제를 쓰면은 암세포가 잘 듣는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대부분의 암세포가 듣는다고 하더라도 그 중에는 잘 듣지 않는 암세포들도 있을 겁니다. 그건 사람마다 개인적으로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 환자에게 수술을 한 이후에 항암제를 썼을 때 그 항암제가 잘 들을 것이냐 안 들을 것이냐를 미리 수술 전에 써봄으로써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을 항암제 감수성을 확인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수술하기 전에 항암제를 써봐서 만약에 그게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다. 아 이거는 이 암세포가 이 항암제에 대해서 잘 듣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수술한 이후에도 동일한 항암제를 써서 혹시 재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데 효과적으로 쓸 수가 있겠죠. 하지만 만약에 수술하기 전에 항암제를 써봤더니 잘 줄어들지 않는다. 그러면은 수술한 이후에 항암제를 같은 약을 쓰면 안 되겠죠. 약을 바꿔서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항암제 감수성을 확인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 거죠. 네 번째는요. 혈관 손상 전에 치료를 한다. 이건 무슨 소리냐면요. 우리가 항암제가 이 암세포에 잘 도달을 하려면은 암세포까지 가는 혈관들이 잘 분포가 돼 있어야 그 혈관을 타고 항암제들이 들어가서 암세포를 죽이는데, 수술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 수술을 하면서 주변에 있는 조직들을 다 건드리다 보니까 혈관이 다 끊어져 버립니다. 수술하거나 방사선 치료를 하고 난 이후에는 이러한 혈관이 잘 흘러가지 못해서 수술한 이후에 항암 치료를 했을 때는 아무래도 비효과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왕이면은 수술을 통해서 항암 치료가 가장 효과가 좋을 것 같을 때 미리 치료를 해서 되도록이면 암세포를 많이 죽이고 수술을 하자, 이러한 개념에서 하는 것이 네 번째 목적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수술 범위 축소는 3번하고 2번하고 비슷한 내용이 되겠는데요. 종양의 크기를 감소시킴으로써 이만큼을 떼내야 되는 거를 기왕이면 조금이라도 덜 떼내게 해보자, 정상 장기를 조금이라도 덜 떼보게 해보자, 이런 목적에서 하는 것이 이제 다섯 번째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제 선행적 항암 치료가 항상 좋은 것이냐? 실제로는 꼭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는 선행적 항암 치료를 했는데 암 치료가 잘 되는 경우는 문제가 없겠죠. 그렇지만 이게 잘 안 되는 경우에는 오히려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선행적 항암 치료를 한다고 항암제를 2번, 3번 이렇게 써보다가 암세포가 잘 듣지 않으면 오히려 그 기간 동안에 암세포가 더 커지면서 처음에 수술이 가능했던 상태에서 수술이 어려운 상태로 돼버리는 수도 있고, 수술해야 될 범위가 더 늘어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선행적 항암 치료는 반드시 이러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민을 해서 정말로 환자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은 경우에만 처방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만약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드물게는 듣지 않아서 수술이 가능했던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수술의 범위가 커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미리 충분히 고려한 상태에서 치료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선행적 항암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 하는 경우도 하는 경우도 어쨌든 수술은 들어가야 됩니다. 수술을 했을 때 수술하는 범위가 대장 같은 경우는 이 대장암이 어느 쪽에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 우리가 이 대장을 보통 결장 이렇게 얘기를 하고, 결장이 끝에서 항문으로 이루어지는 마지막 부분을 고들직자를 써서 직장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직장에 있는 암을 수술하는 것과 결장에 있는 암을 수술하는 것은 조금 다를 수 있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은 직장에 있는 경우는 아무래도 수술을 해서 완전히 떼내고는 싶지만 그렇게 할 경우에는 항문까지 날려버리는, 즉 항문을 없애야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직장암을 수술하는 것은 일반적인 결장암을 수술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결장을 수술할 경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결장은 이 소장이 연결되는 주로 오른쪽 부분에 있는 상행, 위로 올라간다 해서 상행 결장이 있고, 옆으로 평행하게 가는 평행 결장이 있고, 아래로 내려가는 하행 결장이 있는데, 여기에서 어느 부위에 생기냐에 따라서 치료하는 수술의 범위가 달라지게 됩니다. 만약에 상행결정 속에 위주로 있다 그러면은 보통 장의 절반 정도, 이 오른쪽 절반 정도를 잘라버리는 우측 반결장 절제 수술이라는 걸 합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하행결장에 있는 경우는 좌측을 째내는 좌측 반결장 제거술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평행한 부분에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평행한 부분만 잘라내는 그러한 반결장 절제술이라는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이 S자 결장이라는 것이 있는데, S자 결장이라는 부분을 잘라낼 때는 S자 결장이 어느 쪽에 가깝냐, 직장 쪽에 가깝냐, 이 결장 쪽에 가깝냐에 따라서 또 수술하는 범위가 좀 달라지게 되고, 또 항문을 살릴 수 있느냐 없느냐 여러 가지가 달라지게 되는데, 이 직장 쪽을 수술을 할 때는 이 직장이 항문에서 얼마나 가깝냐에 따라서 항문을 살릴 수 있느냐, 항문을 살리지 못하고 항문을 막은 다음에 이쪽 바깥쪽으로
항문을 인공 항문을 내주느냐 않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수술 방법이 굉장히 달라지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술을 담당하시는 외과 의사 선생님들과 충분한 상의가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술을 다 하시고요. 보통 수술한 이후에 완전히 회복이 되고 식사도 가능하고 배변이 가능하고 이제 일상적인 생활이 가능한 2 내지 3주 정도의 시간이 경과하게 되면은 이제 재발을 막기 위한 보조적 항암 치료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 보조적 항암 치료를 하는 경우는 대개 어떤 경우가 되냐면요. 제가 아까 수술했을 때 1기, 2기, 3기, 4기 네 가지 경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1기의 경우는 아주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사실은 수술만으로 끝나면 되고 보조적 항암 치료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2기는 임파선 전이가 없는 상태라고 했고, 이 임파선 전이가 없는 상태에서 이 암세포가 장 안에만 있느냐 장 밖에까지 침범했느냐에 따라서 각각 이 병기가 좀 달라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 어쨌든 이 2기의 경우에는 이러한 병 기수, 임파선 바깥이 장 바깥으로 벗어났느냐 안 벗어났느냐, 또는 이 MSI라는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MSI가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재발할 확률이 훨씬 높기 때문에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재발을 내기 위한 보조적 항암 치료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결정을 할 수 있겠고, 이 보조적 항암 치료를 하는 방법 중에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은 먹는 항암제로 하는 경우도 있고 주사로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게 됩니다. 3기부터는 보통은 이제 항암 치료를 하게 됩니다. 수술한 이후에 항암 치료를 하는데, 이것은 이미 임파선 전이가 있기 때문에 이 수술 이후에 재발할 확률이 꽤 있는 거죠. 그래서 3기부터는 대개 포폭스라는 항암제를 가지고서 2주 간격으로 총 12번의 항암 치료를 하는 방법을 쓰게 되는데, 이러한 보조적 항암 치료를 통해서 3기 같은 경우는 재발을 약 30에서 40% 정도 줄일 수가 있고요. 생존기간, 즉 암이 재발을 해서 환자가 잘못될 수 있는 그런 생존율을 10% 이상 올리는 효과가 이미 입증이 되어 있기 때문에 3기부터는 수술 이후에 3기로 된 이후부터는 반드시 보조적 항암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4기, 즉 다른 병기로 이미 전이가 된 경우는 이거는 수술이 처음부터 가능한 경우는 아니고요. 뭐 수술을 할 수도 있어요. 4기의 경우에도 이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면은 암덩어리가 이미 대장을 꽉 막고 있어서 수술이 아니고서는 이 대변을 보이게 할 방법이 없다라든지, 아니면 이게 막고 있는 게 곧 있으면 터질 위험이 있다, 장이 터질 위험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수술을 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고식적 수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근본적으로 치료하겠다는 것이 아닌 환자분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 수술하는 것을 고식적 수술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일반적으로 4기는 바로 고식적 항암 치료라는 것으로 진행을 하게 되고, 고식적 항암 치료의 목표는 사실 완치는 거의 어렵죠. 완치율은 5%도 안 됩니다. 어쨌든 이분들에게 있어서는 치료를 통해서 생존 기간을 늘려주고 암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여러 가지 합병증들을 줄이고 통증을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차원에서 하는 것을 고식적 항암 치료라고 하고, 과거에는 이 고식적 항암 치료가 굉장히 제한적이었습니다만은 최근에 여러 가지 항암제의 발달로 인해서 이제 고식적 항암 치료를 받았던 분들과 받았지 않은 분들을 비교하면은 받았던 분들의 생존 기간이 평균적으로 약 2배 정도 늘어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항암 치료를 받아서 여러분들이 되도록 건강하게 조금이라도 행복하게 사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 정리하겠습니다. 대장암 치료 전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대장암은 아주 초기 단계인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내시경으로 완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드물고, 진단이 됐다고 하면 대부분 수술을 해야 된다. 수술을 하기 전에 선행적 항암 치료라는 것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이제 혹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 전이를 완전히 없앨 수 있고
종양의 크기를 줄이면서 수술 범위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나중에 수술 이후에 항암 치료를 하게 됐을 때 그 항암제가 잘 들을 것이냐 안 들을 것이냐를 확인하는 항암제 감수성을 미리 확인해 보는 방법과 한편, 그다음에 수술 전에 되도록 모든 조직이 정상적일 때 혈관이 손상되기 이전에 항암 치료를 함으로써 항암 치료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수술을 진행하는 방법은 이 암이 있는 위치에 따라서 이제 이 대장을 오른쪽 또는 왼쪽 아니면 평행결장 가운데 있는 부분을 반절제하는 것이 근본적인 치료가 되겠고요. 이 치료한 이후에 그 병기가 수술 전과 수술 후가 달라질 수 있는데, 수술 후 병기를 기준으로 해서 1기의 경우는 보조적 항암 치료를 하지 않지만 2기인 경우에도 재발 위험이 높은 경우, 3기의 경우에는 수술 이후에 재발을 낮추고 생존 기간을 늘리기 위해서 항암 치료를 하게 되는데, 그것을 보조적 항암 치료라고 얘기를 하고, 만약에 수술 전 병기가 이미 4기인 경우에는 수술을 진행하지는 않고 이렇게 고식적 항암 치료를 하는데, 이것은 완치를 목적으로는 하진 않지만 환자분의 생존 기간을 약 2배 이상 늘릴 수가 있고, 환자분이 암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되도록 줄이고 환자들을 행복하고 건강하게 조금이라도 더 오래 사실 수 있게 하는 것이 목표라고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혈액질환 그리고 고형암으로 치료받으시는 우리 환우분들과 그 가족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